그날 나는 평범한 카페에서 평범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커피를 내리고 계산을 하고 웃고 또 웃었다. 그런데 그 남자는 평범하지 않았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진하게. 낯선 목소리였다. 낮고 단단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멈췄다. 검은 셔츠, 단정한 머리, 그리고 눈빛. 그 눈빛은 사람을 꿰뚫는 것 같았다. 여기 자주 오세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은 나를 흔들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왔다. 커피를 마시고 내게 말을 걸고 때로는 책을 읽었다. 나는 그가 궁금해졌다. 이름도 직업도 사는 곳도 모른 채. 이름이 뭐예요? 윤재. 윤재 씨는 뭐 하세요? 그냥 일해요. 그는 말을 아꼈다. 나는 더 알고 싶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에 빠졌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깊게. 그는 나를 데리고 조용한 식당에 갔다. 꽃이 놓인 테이블, 예약된 자리, 고급스러운 분위기. 나는 물었다. 윤재 씨, 혹시 집이 좀 잘 사세요? 그는 웃었다. 그런 거 신경 써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알게 되었다. 그는 재벌가의 자제였다. 그의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었고 그의 집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였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그 세계는 나와 너무 달랐다. 윤재 씨, 우리 그만 만나요. 왜요? 나는 그쪽 세계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더 무서워요. 나는 당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려요.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윤재는 내게 다가왔고 나는 밀어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원하면 나는 내 세계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게 내가 도울게요.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나를 사랑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의 집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반대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나는 윤재의 집 앞에 처음 섰다. 검은 철문, 고요한 정원, 그리고 경비원이 있었다. 그는 내 이름을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윤재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숨이 막혔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반짝였다. 나는 그곳이 집이라기보다 박물관 같다고 느꼈다. 놀랐죠? 여기가 집이에요? 응. 우리 집.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도망칠까봐.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떨림이었다. 당신은 너무 멀리 있어요. 내가 가까이 갈게요. 그날 밤 나는 혼자 걸었다. 윤재의 세계는 너무 컸다. 나는 그 안에서 너무 작았다. 그의 옷, 그의 말투, 그의 침묵까지도. 모든 게 나와 달랐다. 나는 그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 좋아함이 점점 무서워졌다. 며칠 후 윤재는 내게 다가왔다. 지연아, 나랑 여행 갈래요? 여행이요? 당신이 편한 곳으로.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 그게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를 감당할 자신은 없었다. 밤에 혼자 울었다. 그는 내게 다가왔고 나는 밀어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원하면 나는 내 세계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게 내가 도울게요. 그 말은 달콤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는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의 집안이 나를 향해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걸. 그날 윤재는 나를 집으로 데려갔다. 이번엔 가족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 형, 그리고 형수. 모두가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다. 호기심도 아니었다. 그건 평가였다. 지연 씨라고 했죠? 어디서 일하세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바리스타예요. 요즘은 그런 일도 전문직이라 하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나름대로라는 말은 나를 아래로 끌어내렸다. 식사 자리에서 나는 말이 없었다. 윤재는 내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가 있는 자리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윤재야, 너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 그 여자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던데. 아버지, 지연이에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그런 건 잠깐일 수도 있지. 윤재야, 넌 우리 집안의 사람이야.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 말은 칼이었다. 나는 그 집안에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그 여자라고 불렀다. 이름도 감정도 존재도 없었다. 집을 나와 윤재와 단둘이 걷는 길. 나는 말없이 걸었다. 윤재는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준비가 부족했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 집안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내가 바꿀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가 바꿀게. 그 시간 동안 나는 얼마나 상처받아야 해.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윤재는 나를 안았지만 그 품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건 미안함이었다. 사랑이 아니라. 나는 그 집안에서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저 윤재 옆에 붙은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들이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그날 나는 윤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지연아, 오늘 우리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어. 형이 주최하는 자리인데 너도 와줬으면 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지난번 식사 자리 이후 그 집안의 시선이 아직도 내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윤재의 부탁이었기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임은 호텔에서 열렸다. 로비부터 낯설었다. 나는 그 공간에서 너무 작아졌다. 윤재의 형은 나를 보자마자 웃었다.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건 계산된 웃음이었다. 지연 씨, 요즘은 어떤 일 하세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아직도요? 윤재가 많이 도와주나 봐요. 그 말은 칼이었다. 아직도라는 말은 내가 멈춰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도와준다는 말은 내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뜻이었다. 그날 모임에서 나는 말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향해 웃었고 그 웃음 속엔 경멸이 섞여 있었다. 윤재야, 넌 참 순수해. 그런 사랑이 오래 갈 수 있을까? 형, 지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인데?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잖아.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는 걸 느꼈다. 그들은 나를 지우려 했다. 존재를, 감정을, 윤재와의 시간을. 모임이 끝나고 윤재와 단둘이 남았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더 단단했어야 했는데. 윤재, 당신은 단단해. 문제는 당신이 나를 지키는 방식이 너무 조심스러워.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그럼 나를 지켜줘. 당신의 방식 말고 나를 위한 방식으로. 그날 밤 나는 혼자 걸었다. 도시의 불빛은 차가웠고 내 마음은 더 차가웠다. 나는 그 집안에서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지우려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지우개 아래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지우려 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들의 다음 수가 내 삶을 얼마나 무너뜨릴지. 그날 윤재의 형이 나를 따로 불렀다. 호텔 라운지, 낮은 조명, 조용한 음악. 하지만 그 분위기보다 더 낮고 조용한 말이 있었다. 지연 씨, 솔직히 말해요. 윤재랑 결혼 생각 있어요?
나는 당황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현실처럼 다가왔다. 아직 그런 얘긴 안 했어요. 우린 그냥 만나고 있어요.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은 계산된 것이었다. 지연 씨, 우리 집안은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린 이미 다 알아봤어요. 그 말은 칼이었다. 다 알아봤다는 말은 내 과거를 뒤졌다는 뜻이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들은 나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검토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아버지 빚 문제, 어머니의 병력, 지연 씨의 학력, 그리고 지금 하는 일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내 삶을 숫자로 정리하고 있었다. 윤재는 순진해요. 지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아직 모르는 것 같더군요. 그날 밤 나는 윤재에게 물었다. 당신 집안 내 과거를 조사했어요? 윤재는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내 과거는 흠이 아니야. 그건 내가 살아온 시간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우리 집은, 그 집은 나를 흠으로 봤어. 나는 울지 않았다. 그날은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였다. 내 과거는 흠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버텨온 증거였다. 그들은 내 과거를 흠이라 불렀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 흠을 지우기 위해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날 윤재는 내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다. 그 안엔 결심이 있었다. 지연아, 오늘 아버지랑 크게 다퉜어. 당신 얘기였어.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집안과의 갈등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아버지는 당신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대. 배경도 직업도 모든 게 안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을 선택하겠다고 했어. 그 말은 달콤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너무 위험했다. 윤재, 그 선택 당신이 감당할 수 있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 말 나한텐 고마운데. 당신 인생엔 독이 될 수도 있어. 그날 밤 윤재는 집을 나왔다. 작은 캐리어 하나, 그리고 내 앞에 선 얼굴. 나 여기서 살게. 당신이 괜찮다면. 나는 말이 없었다. 그의 결심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윤재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카페 앞 검은 차에서 내린 그녀는 단단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지연 씨, 윤재가 집을 나갔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그건 윤재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우리 집안 전체를 흔들고 있어요. 그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안엔 수표가 있었다. 나는 그걸 바라보다 조용히 밀어냈다. 저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윤재를 위해서라도 떠나주세요. 그 말은 칼이었다. 윤재를 위해서라는 말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돌아섰고 차는 조용히 사라졌다. 그날 밤 윤재는 내게 물었다. 당신 괜찮아? 아니. 당신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일 줄 몰랐어. 그는 나를 선택하려 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 선택이 우리 둘 모두를 얼마나 부수게 될지. 그날 나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식었고 손은 떨렸다. 윤재는 내게 사랑을 줬지만 그 사랑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지치게 하고 있었다. 며칠 전 윤재는 집을 나왔다. 작은 캐리어 하나, 그리고 내 앞에 선 얼굴. 나 여기서 살게. 당신이 괜찮다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결심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그는 내 옆에서 잠들었다. 숨소리는 고르고 얼굴은 평온했다. 하지만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의 가족, 그들의 시선, 그들의 말들. 모든 게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윤재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나갔다.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다. 어땠어요? 괜찮았어.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게 됐어. 출판사요?
응. 월급은 많지 않지만 괜찮아. 당신이랑 같이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불안의 위에 얹은 얇은 종이 같았다. 며칠 후 윤재의 친구가 찾아왔다. 그는 윤재를 보자마자 말없이 안았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지연 씨, 윤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네. 알고 있어요. 그는 너무 순수해요. 그 순수함이 때로는 위험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찔렀기 때문이다. 그날 밤 윤재와 나는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밥은 식었고 마음은 더 식었다. 지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고개는 거짓이었다.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사랑은 버티는 일이었다. 그의 가족, 그의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까지 모두가 나를 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윤재는 내 옆에 있었지만 그 품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사랑은 버티는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 버팀이 언제 무너질지. 그날 카페 문이 열렸다. 낯선 정장이 들어섰고 나는 그 얼굴을 알아봤다. 윤재의 형이었다. 지난번 호텔 모임에서 나를 나름대로라 부르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말없이 내 앞에 앉았다. 커피는 주문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계약서를 읽는 사람 같았다. 지연 씨,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공기가 무거워졌다. 윤재가 집을 나간 이후 우리 집은 꽤 시끄러워졌어요. 아버지는 분노했고 어머니는 병원에 다녀왔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나를 향한 비난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연 씨,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린 이미 충분히 조사했어요. 그 말은 칼이었다. 조사했다는 말은 내 삶을 허락 없이 들여다봤다는 뜻이었다. 아버지 빚 문제, 어머니의 병력, 지연 씨의 학력, 그리고 지금 하는 일까지. 나는 숨을 삼켰다. 그들은 내 삶을 숫자로 정리하고 있었다. 윤재는 순진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아직 모르는 것 같더군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윤재는 저를 사랑해요.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은 경멸이었다. 사랑이요?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특히 우리 집안에선. 그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엔 수표가 있었다. 나는 그걸 바라보다 조용히 밀어냈다. 저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윤재를 위해서라도 떠나주세요. 그 말은 칼이었다. 윤재를 위해서라는 말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날 밤 윤재는 내게 물었다. 형이 갔었다며. 뭐라고 했어? 당신을 위해 떠나달래. 그게 말이 돼? 당신 집안은 나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어. 나는 당신을 지킬 거야. 그 말 너무 많이 들었어. 이젠 믿고 싶지도 않아. 나는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점점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끌어내리려 했다. 그리고 나는 그 끌어내림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끌어내리려 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 끌어내림이 내 사랑을 얼마나 망가뜨릴지. 그날 나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윤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폴더 안에 가득했다. 웃고 있는 얼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손을 잡고 걷던 거리.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며칠 전 윤재의 형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그 집안의 뜻을 대변하고 있었다. 지연 씨, 윤재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랑이 그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윤재는 내게 말했다. 지연아, 우리 다른 도시로 가서 살면 어때? 도시를 바꾼다고 사람들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래도 당신이 덜 힘들 수 있잖아. 윤재,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이 당신을 망가뜨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붙잡고 싶었고 나는 그 손을 놓고 싶었다. 당신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죠? 응. 지금도 그래. 그럼 나 없이 살아봐요.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당신 스스로 증명해봐요.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나는 그를 놓기로 했다. 그가 나를 붙잡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짐을 쌌다.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윤재에게 남긴 편지. 윤재에게.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아픔이었어요.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지킴이 당신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떠나요. 당신을 위해서. 지연. 나는 그 집을 나왔다. 햇살은 따뜻했고 내 마음은 무거웠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손으로 끝냈다. 나는 그를 놓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 이별이 내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그날 나는 마지막으로 윤재를 만났다. 작은 공원 벤치 하나, 가을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은 오후였다. 그는 먼저 와 있었다. 손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고 지금의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아,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우리가 여기까지인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윤재야, 사랑은 때로는 끝내야 할 때가 있어. 나는 아직 끝낼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너를 사랑해서 끝내는 거야.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픈 고백이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내 심장을 찔렀다. 3년이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 응. 3년 동안 나는 너 하나만 봤어. 나도 그랬어.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어. 그럼 왜? 그 따뜻함이 너를 더 아프게 만들었잖아. 그는 울었다. 처음이었다. 윤재가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그 눈물은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지연아, 혹시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고개엔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끝났어. 하지만 사랑은 남았어. 그날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오래도록. 그 품은 마지막이었다. 그 온기는 기억이 되었다. 나는 돌아섰다. 그는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모습이 내 눈에 오래 남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사진을 꺼냈다. 그 속에 우리는 웃고 있었고 나는 울고 있었다. 우리는 끝났다. 하지만 사랑은 남았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 사랑이 12년 뒤 다시 나를 찾아올 줄은. 그날 나는 마지막으로 윤재를 만났다. 작은 공원 벤치 하나, 가을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은 오후였다. 바람은 차가웠고 나뭇잎은 바스락거리며 발밑을 스쳤다. 그 계절은 마치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이별의 무대 같았다. 그는 먼저 와 있었다. 손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고 지금의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붙잡고 싶은 간절함과 놓아줘야 한다는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연아,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우리가 여기까지인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윤재야, 사랑은 때로는 끝내야 할 때가 있어. 나는 아직 끝낼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너를 사랑해서 끝내는 거야.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픈 고백이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내 심장을 찔렀다. 3년이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 응.
3년 동안 나는 너 하나만 봤어. 나도 그랬어.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어. 그럼 왜? 그 따뜻함이 너를 더 아프게 만들었잖아. 그는 울었다. 처음이었다. 윤재가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그 눈물은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지연아, 혹시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고개엔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끝났어. 하지만 사랑은 남았어. 그날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오래도록. 그 품은 마지막이었다. 그 온기는 기억이 되었다. 나는 돌아섰다. 그는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모습이 내 눈에 오래 남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사진을 꺼냈다. 그 속에 우리는 웃고 있었고 나는 울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윤재에게 보내지 않을 편지. 그저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혼잣말 같은 글이었다. 윤재에게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아픔이었어요.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지킴이 당신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떠나요. 당신을 위해서. 지연. 며칠 후 윤재는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도 알았을 것이다. 이 사랑이 이제는 끝이라는 걸.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니, 혼자라는 감각이 이제야 진짜로 다가왔다. 카페로 돌아가 일하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불을 끄고 그의 흔적이 남은 컵을 바라보며 나는 매일 조금씩 그를 지워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우면 지울수록 그는 더 선명해졌다. 우리는 끝났다. 하지만 사랑은 남았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 사랑이 12년 뒤 다시 나를 찾아올 줄은. 12년이 흘렀다. 그 시간은 길었고 그 길이엔 상처가 많았다. 나는 병들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심장은 더 이상 사랑을 기억하지 않았다. 지금 나는 작은 원룸에 산다. 창문은 작고 햇살은 드물다. 벽지는 낡았고 바닥은 삐걱거린다. 하지만 이곳은 내가 딸과 함께 살아가는 유일한 공간이다. 딸. 그 아이는 내 전부다. 윤재와의 마지막 계절 이후 나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날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지연 씨 임신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재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내가 혼자 지켜야 할 사랑이었다. 지금의 나는 아침마다 약을 먹고 점심엔 일을 나가고 저녁엔 딸의 숙제를 봐준다. 그 아이는 12살. 눈이 윤재를 닮았고 웃음은 나를 닮았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했어.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내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엄마는 더 대단해. 나 혼자 키우잖아.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췄다. 그 아이는 몰랐다.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밤이 되면 나는 조용히 창밖을 본다. 별은 보이지 않고 도시의 불빛만 깜빡인다. 그 불빛 속에서 나는 윤재를 떠올린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결혼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나는 그를 찾지 않았다. 그도 나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우연은 찾아왔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문이 열리고 낯선 손님이 들어왔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낯익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눈빛은 윤재였다. 그는 나를 바라봤다.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오래도록. 나는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뛰었다. 아니, 심장이 다시 살아났다. 그는 다가왔다. 지연 맞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이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았다.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12년의 시간이 무너졌다. 그는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고 나를 바라봤다. 잘 지냈어?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모든 걸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럭저럭. 아이 있어? 나는 멈췄다. 그 질문은 내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것이었다. 응, 딸이 있어. 그는 놀랐다. 눈이 흔들렸다. 그 아이 혹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내 아이야. 그 말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은 내가 지켜야 할 진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딸을 안았다. 그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나는 울고 있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살아있진 않았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살아있진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가 다시 내 삶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윤재는 카페에 다시 왔다.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나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걸 지우기에 충분한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날의 마지막 포옹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지연아 괜찮다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우리는 카페 옆 작은 공원으로 걸었다. 그곳은 예전 우리가 자주 앉던 벤치가 있는 곳이었다. 그 벤치는 그대로였고 우리만 달라져 있었다. 12년이 지났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모든 걸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럭저럭. 살아는 있었어. 그 말이 너무 아프다. 살아있다는 게 꼭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조금 더 깊어졌고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 나는 널 잊은 적 없어.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지연아, 그때 내가 널 붙잡았어야 했는데. 붙잡았잖아. 나는 내가 놓은 거야. 그래도 나는 더 싸워야 했어. 더 버텼어야 했어. 윤재야, 그 싸움은 너만의 싸움이 아니었어. 나도 너무 지쳐 있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은 후회의 무게였다. 딸이 있다고 했지? 나는 잠시 멈췄다. 그 질문은 내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것이었다. 응, 12살이야. 그 아이 혹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고개엔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냥 내 아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걸 알아버린 듯 했다. 지연아, 그 아이 혹시 내? 윤재야, 그 질문 하지 말아줘. 왜? 그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할 전부야. 그 누구의 것도 아니야. 그저 나의 아이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수긍은 사랑이었다. 그리고 책임이었다. 그래. 그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우리는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말없이 있었다. 바람은 불었고 나뭇잎은 흩날렸다. 그 계절은 다시 시작되는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었다. 지연아,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질문은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답은 너무 많은 걸 흔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딸을 안았다. 그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나는 눈을 감았다. 윤재의 말이 떠올랐다. 널 잊은 적 없어. 그 말은 내 심장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 그는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 기억이 우리 삶을 다시 엮어낼 줄은. 그날 이후 윤재는 매일 카페에 왔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내가 퇴근할 즈음이면 조용히 일어나 나가곤 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은 오래도록 내 시야에 남았다. 나는 일부러 눈을 피했다. 그가 앉은 테이블은 닦지 않았고 그가 마신 잔은 다른 직원에게 넘겼다. 그렇게라도 거리를 두고 싶었다. 아니, 그렇게라도 마음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다. 낮고 따뜻하고 나를 부드럽게 감싸던 그 음색. 지연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은 그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은 곤히 자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윤재가 남긴 쪽지가 있었다. 괜찮다면 잠깐만 얘기하고 싶어. 그냥 내가 괜찮은지만이라도 알고 싶어서. 나는 그 쪽지를 바라보다 천천히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다음 날 그는 또 왔다. 이번엔 딸이 함께 있었다. 학교에서 일찍 끝나는 날이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윤재는 아이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무언가를 알아챈 사람의 표정이었다. 안녕. 이름이 뭐니? 딸은 수줍게 말했다. 지아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재의 눈이 흔들렸다. 지아. 지연과 윤재의 앞글자를 딴 이름. 나는 그걸 숨기고 싶었지만 그 이름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윤재는 내게 말했다. 지연아, 그 아이 내 아이지?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 질문 하지 말랬잖아. 하지만 나는 알아야 해. 그 아이가 내 딸이라면 나는 책임지고 싶어. 책임? 지금 와서 무슨 책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 나는 화가 났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 진심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윤재야, 나는 그 아이를 혼자 키웠어. 12해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 지금은 위로가 안 돼. 나는 다시 그를 밀어내려 했다. 그의 손이 내게 닿기 전에 내가 먼저 등을 돌렸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등을 돌리지 못했다. 며칠 후 딸이 물었다. 엄마, 그 아저씨 왜 자꾸 우리 카페에 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아저씨, 나 닮은 것 같아.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아이는 이미 모든 걸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윤재에게 보내지 않을 편지. 윤재에게. 당신이 다시 나타났을 때 나는 심장이 다시 뛰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여전히. 하지만 나는 엄마예요. 지아를 지켜야 해요.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그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게. 그래서 당신을 다시 밀어내려 해요. 지금의 나는 사랑보다 책임이 먼저인 사람이니까. 지연. 나는 다시 그를 밀어내려 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가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란 걸. 그날 윤재는 카페에 오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에 안도했고 동시에 불안했다. 그가 없는 하루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내 마음을 더 시끄럽게 만들었다. 지아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말했다. 엄마, 그 아저씨 오늘 안 왔어? 나는 놀랐다. 그 아이는 윤재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다. 응. 바빴나 봐. 그 아저씨 나 닮았어. 눈도 웃는 것도.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아이는 이미 모든 걸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윤재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연아, 미안해. 오늘은 일부러 가지 않았어. 너한테 시간을 주고 싶었어.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장은 내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왔다. 이번엔 지아가 먼저 그를 향해 달려갔다. 안녕하세요. 윤재는 놀란 듯 웃었다. 안녕, 지아야. 그 순간 나는 멈췄다. 그가 지아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듣는 건 처음이었다.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모든 걸 들킨 기분이었다. 지연아, 그 아이 내 딸이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지켜주고 싶어. 지켜준다고? 응. 아버지로서. 나는 웃었다. 그 웃음엔 슬픔이 섞여 있었다. 윤재야, 그 아이는 나 혼자 키웠어. 12해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그 시간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없어지지 않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함께하고 싶어. 그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지아는 당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시간을 줄게. 기다릴게. 그날 밤 나는 지아에게 물었다. 지아야, 그 아저씨 어때? 좋아. 나한테 웃어주고 내 얘기 잘 들어줘. 그 아저씨가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어? 지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있어. 근데 엄마가 슬퍼할까봐 말 안 했어. 나는 울었다. 그 아이는 나보다 더 어른이었다. 며칠 후 윤재는 작은 선물을 들고 왔다. 지아가 좋아하는 책, 그리고 손편지. 지아에게. 안녕. 나는 내가 웃는 걸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내가 괜찮을 때까지 기다릴게.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윤재. 그 편지를 읽은 지아는 말했다. 엄마, 그 아저씨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마음도 조금 열렸다. 그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 마음이 우리 셋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았다. 지연 씨죠? 윤재 어머니입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고 그 단단함은 나를 다시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지금 근처에 있습니다.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는 늘 그렇게 내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카페 근처 호텔 라운지.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차가운 커피잔, 그리고 내게 건네는 시선. 지연 씨, 지아라는 아이가 있더군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아이 윤재 아이 맞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그 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요? 그 아이는 계획에 없던 존재니까요. 그 말은 칼이었다. 지아는 계획에 없던 존재. 존재 자체가 불편한 진실. 윤재는 지금 당신과 그 아이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우린 그걸 두고 볼 수 없어요. 그 아이는 당신들 계획이 아니라 제 인생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지연 씨,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윤재와는 다시 엮이지 마세요. 그녀는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엔 거액의 수표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다 조용히 밀어냈다. 돈으로 지아를 지우려 하지 마세요. 지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더 이상 윤재 곁에 서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그날 밤 윤재가 찾아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다녀가셨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 얘기까지 다 알고 있더라. 그래. 그리고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 윤재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지아를 지킬 거야. 윤재야, 그 싸움. 예전에도 졌잖아. 이번엔 안 져. 이번엔 절대 안 져. 며칠 후 지아가 말했다. 엄마, 그 아저씨. 왜 요즘 슬퍼 보여?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아이는 모든 걸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윤재에게 보내지 않을 편지. 윤재에게. 당신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지우려 해요. 지아까지도. 나는 그게 두려워요.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당신이 싸우는 걸 보는 것도, 그 싸움에서 또 지는 걸 보는 것도. 나는 그 아이만은 지키고 싶어요. 지연. 그들은 또다시 나를 지우려 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이번엔 지아까지 지우려 한다는 걸. 그날 나는 낯선 서류 봉투를 받았다. 카페로 배달된 그것은 발신인도 없었고 내용은 더 없었다. 봉투를 열자 내 이름이 적힌 병원 기록, 과거의 주소지, 그리고 아버지의 파산 기록. 나는 숨을 삼켰다. 그들은 또다시
내 과거를 꺼내들었다. 그날 밤 윤재에게 전화가 왔다. 지연아, 혹시 이상한 서류 받았어? 응, 받았어. 우리 집에서 보낸 거야. 형이 움직였어. 나는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지연아, 그들은 너를 흔들려고 해. 지아까지도. 왜? 너를 약하게 만들면 내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지아는? 그 아이도 지금부터 위험해질 수 있어. 며칠 후 지아의 학교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교사에게 지아의 보호자 여부를 물었고 지아에게 말을 걸려 했다. 다행히 교사가 막았지만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다. 그들은 지아에게까지 손을 뻗었다. 나는 윤재를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 그의 책상, 그의 눈빛. 윤재야, 그들이 지아를 건드렸어. 뭐라고? 학교에 낯선 사람이 왔어. 지아를 보려고. 그는 주먹을 쥐었다. 그 떨림은 분노였다. 이건 선을 넘었어. 그날 밤 윤재는 집으로 갔다. 그는 어머니와 형에게 말했다. 지아는 내 딸이야. 침묵. 그리고 폭발. 그 아이는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없어. 그 아이는 이미 내 인생의 일부야. 그럼 넌 우리 집안에서 나가야겠군. 윤재는 집을 나왔다. 이번엔 진짜였다.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지아와 나를 선택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윤재야, 정말 괜찮아? 아니. 하지만 지아를 지키는 게 먼저야. 그 아이는 당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그럼 나도 준비할게. 아버지로서. 그날 밤 나는 지아에게 말했다. 지아야, 그 아저씨 아빠야. 지아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알고 있었어. 그냥 엄마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어. 나는 울었다. 그 아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 과거를 무기로 삼았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 무기가 지아의 미래까지 겨누고 있다는 걸. 그날 나는 다시 짐을 쌌다. 작은 캐리어 하나, 지아의 옷 몇 벌, 그리고 약봉지. 도망치는 건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키는 건 그보다 더 익숙하지 않았다. 윤재의 집안은 움직이고 있었다. 지아의 학교에 압박을 넣었고 내 직장에도 소문을 흘렸다. 그 여자는 윤재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다. 그 아이는 혼외자다. 그 둘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들은 내 삶을 다시 흔들었다. 지아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모르는 척했다. 엄마, 왜 요즘 자꾸 짐 싸? 그냥 여행 가려고. 또 도망치는 거야? 나는 멈췄다. 그 아이는 알고 있었다. 지아야, 엄마는 널 지켜야 해. 그럼 아빠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윤재가 찾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지연아, 도망치지 마. 윤재야, 그들은 지아를 지우려 해. 그래서 내가 막을 거야. 어떻게? 내가 우리 집안과 완전히 끊을 거야. 그 말은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말이었다. 그럼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돼. 지아를 지키는 게 그보다 더 중요해. 며칠 후 윤재는 공식적으로 집안과 단절을 선언했다. 회사의 지분을 포기했고 가족 모임에서 이름을 지웠다. 그는 이제 윤재가 아닌 지아의 아버지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괜찮아? 아니. 하지만 지아가 웃는 걸 보면 괜찮아질 것 같아. 그날 밤 지아는 말했다. 엄마, 아빠가 우리랑 살면 안 돼? 나는 울었다. 그 아이는 가장 단순한 말로 가장 큰 진심을 전했다. 나는 또 도망치려 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이번엔 그가 나를 끝까지 붙잡을 거라는 걸. 그날 윤재는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그가 태어난 집이었고 그가 버리려는 세계였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발걸음은 단단했고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아는 내 옆에서 물었다.
아빠 어디가? 중요한 얘기하러 가. 무슨 얘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얘기는 우리 셋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윤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이 모인 거실로 들어섰다.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고 형은 냉소적인 눈빛을 던졌다. 무슨 일이야, 윤재? 그는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나 오늘부로 우리 집안과 모든 관계를 끊을게. 침묵. 그리고 폭발. 무슨 소리야? 넌 이 집안의 후계자야. 지금까지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윤재는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감사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어. 그 여자? 그 아이? 지연과 지아. 내 가족이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분노였고 형은 주먹을 쥐었다. 그 주먹은 위협이었다. 넌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아. 지아가 웃는 걸 보면 그게 내 인생의 이유야. 그날 밤 윤재는 돌아왔다. 지아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갔다. 아빠. 그는 아이를 안았다. 그 품은 모든 결단의 무게를 품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후회가 없었다. 오직 사랑만 있었다. 지연아, 이제 우리 셋이 가족이야. 나는 울었다. 그 눈물은 안도였고 감사였고 사랑이었다. 며칠 후 우리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햇살이 잘 드는 창, 지아가 뛰놀 수 있는 마당, 그리고 윤재가 직접 고른 식탁. 그 식탁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셋이 함께 밥을 먹었다. 지아야,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친구들이 아빠 멋있대. 윤재는 웃었다. 그 웃음은 지아를 위한 것이었고 지연을 위한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윤재에게 말했다. 정말 괜찮아? 응.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그 집안, 그 세계. 그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어. 지금이 진짜야. 나는 그를 안았다. 그 품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오래도록 남았다.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 선택이 우리에게 또 다른 시험을 가져올 줄은. 그날 윤재는 낯빛이 어두웠다. 지아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그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지연아, 우리 집에서 마지막으로 움직였어. 나는 멈췄다. 그 말은 폭풍이 다시 시작된다는 신호였다. 형이 지아의 출생 기록을 조사했어. 뭐라고? 지아가 내 딸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하려고. 나는 숨을 삼켰다. 그들은 또다시 지아를 흔들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지아의 보호자 정보가 변경 요청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윤재의 형이 법적 대리인을 신청한 것이다. 나는 무너졌다. 그들은 마지막 칼을 꺼냈다. 지아를 빼앗으려 했다. 그날 밤 윤재는 법률 상담을 받았다. 그는 모든 서류를 준비했고 지아의 출생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을 정리했다. 지연아, 이번엔 내가 막을게. 절대 지아를 건드리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결의가 있었다. 그리고 사랑이 있었다. 며칠 후 윤재는 가족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아는 내 딸이다. 그리고 지연은 내 가족이다. 형은 웃었다. 그 웃음은 냉소였다. 가족? 넌 우리 집안에서 지웠어. 이제 와서 무슨 가족?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야.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윤재야, 넌 정말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 이미 버렸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그날 밤 윤재는 지아에게 말했다. 지아야, 혹시 아빠가 없어질까봐 무서웠던 적 있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이제는 안 무서워. 아빠가 있으니까. 나는 울었다. 그 아이는 가장 단단한 진심을 품고 있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윤재의 형이 신청한 대리인 요청은 기각되었다. 지아는 지연의 딸이자 윤재의 가족으로 인정받았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 함께 앉았다.
작은 식탁, 따뜻한 국, 그리고 조용한 웃음. 지아야,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 아빠랑 엄마랑 같이 밥 먹는 거. 그 말은 모든 싸움을 이긴 증거였다. 그들은 마지막 칼을 꺼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칼날 위에서 서로를 지켜냈다. 그날 햇살이 참 따뜻했다. 지아는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윤재는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야 정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다. 지난 몇 달은 전쟁이었다. 윤재의 집안과의 싸움, 지아를 지키기 위한 법적 다툼, 그리고 내 마음속의 흔들림. 하지만 우리는 버텼다. 무너질 듯 흔들리면서도 끝내 서로를 붙잡았다. 윤재는 모든 걸 버렸다. 가문도 재산도 그가 태어난 세계도. 그 대신 지아의 웃음과 내 손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고 누구에게는 용기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이었다. 지연아, 이제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야. 그 말은 내가 평생 기다려온 문장이었다. 응. 이제야 진짜 같아. 지아는 학교에서 발표를 했다. 주제는 내 가족 이야기. 우리 가족은 셋이에요. 엄마는 따뜻하고 아빠는 든든해요. 그리고 저는 그 둘 사이에서 자라요.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고 나는 그 발표문을 받아들고 오래도록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 함께 앉았다. 작은 식탁, 따뜻한 국, 그리고 조용한 웃음. 지아야,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 엄마랑 아빠랑 같이 밥 먹는 거. 그 말은 모든 싸움을 이긴 증거였다. 윤재는 작은 출판사를 차렸다. 지아가 그려준 그림을 표지로 쓰고 내가 쓴 짧은 글을 실었다. 그 책은 우리 셋의 이야기였다. 이건 우리 가족의 기록이야. 나는 병원에 갔다. 오래 앓던 병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지연 씨, 이제는 마음이 안정되셨나 봐요. 나는 웃었다. 네. 가족이 생겼거든요. 지아는 자라났다. 조금씩 키가 크고 조금씩 말이 많아졌다. 엄마, 아빠랑 결혼해서 나 낳은 거야? 나는 웃었다. 아니, 넌 사랑해서 낳은 거야. 그럼 지금은 사랑해서 같이 사는 거야? 응. 지금은 사랑해서 가족이 된 거야. 그날 밤 윤재는 내 손을 잡았다. 지연아, 고마워. 왜? 지아를 낳아줘서. 그리고 나를 다시 받아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끝까지 싸워줘서 고마워. 우리는 끝내 가족이 되었다.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견뎠지만 그 끝엔 지아의 웃음이 있었다. 우리는 끝내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 기적처럼 돌아온다는 걸.